상광역시 교육감 하윤수입니다. 2026년 대학 입학 진행 시행계획 분석 설명회에 참여하신 학부모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6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주실 장여진 선생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석 설명회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대입 전략 수립과 학생의 상황에 맞는 대학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은 현재의 전형과 유사하지만 학교 폭력 조치사항 반영과 무전공 선발이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내년 입시를 예측하고 학생에게 맞는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보정학습을 지원하고 학생 개인별 상담 서비스와 대입 정보 제공으로 진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입을 앞두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얻게 될 알찬 정보로 학생들의 입시 준비와 성공적인 대학 입학에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026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분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분석 설명회 강의를 맡아주실 구덕고등학교 장여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구덕고등학교의 장여진입니다. 일단 강의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26 강의를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아마 이제 강의 자료를 먼저 제출을 했거든요. 보다 보니까 좀 강의 자료에 오류가 있는데 수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 강의하면서 알려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걸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의 순서는 대입 환경의 변화, 2026 학년도 주요 대학의 변경사항, 그 다음에 대입 전형의 이해, 그 다음에 좀 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세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전략과 입시 자료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어머님들 저보다 더 많은 이슈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대입 환경의 변화에서 의대 정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오늘 2025에 대해서 나왔었는데요. 거의 1,500명 가까이. 그리고 부산 지역의 부울경 우리 학생들 거의 720명 정도 되더라고요. 입학 정원이.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역 인재가 거의 460명. 그리고 요즘에 대학 컨퍼런스에 가면은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서 얘기를 하면서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역 인재 전형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입시 결과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게 2025의 결과를 보고 2026, 2027 대비할 수 있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변화 때문에 우리 큰 변화 겪고 있는데요. 바로 N수생 급증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동국대학교 입학 설명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YG 입학사장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의과에 학생이 없다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1학년 자연계 학생들의 휴학이 증가하고 있다. 다 뭐 할까요? 네. 의대 준비하려고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나마 우리한테는 희소식, 바로 지역 인재 전형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인재 전형을 잘 노려봅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 무전공.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전공 학부로서 일단 사범계열이라던가 보건계열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들어가서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유형2로는 단과대별로 들어가서 1, 2학년 때 수업을 듣고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2016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도 바이오 시스템 대학, 단과대학별로, 그리고 열린 전공학부로 인문, 자연 모집하는 거 볼 수 있고요. 서강대 AI 기반 자유전공학부, 그리고 성균관대 자유전공계열, 한양대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 인문, 자연으로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우린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네, 또 N수생, 학교를 바꿔보겠다. 아니면은 지금 다니는 학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볼까? 이런 N수생이 확대가 될 수 있겠고요. 과연 처음 생기는 무전공 학과의 합격선은 어떻게 되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또 우리는 다행인 게 2025에 나오면은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은 어떻게 잡아가야 되지? 네, 그리고 그럼 과목 선택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2025를 잘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게 N수생의 급증. 이거 보시면은 해답은 나왔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 어머님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수시 준비해야지요. 네, 정시에서는 아무래도 N수생이 강세입니다. 네, 2024 보시면은 6월 모평에 20% N수생 들어왔고요. 9월에는 24%, 그 다음에 수능에는 35%까지도 보여졌고요. 재작년하고 작년에 지원 상황을 보면요, 점차 졸업생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는 또 이슈가 있었죠. 교육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킬러 문항 없애라.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볼까? 그렇지만 올해는 더 강력한 게 있으니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살짝 조심히 예측해 봅니다. 네, 또 하나 교대 정원 감축 12% 감축한다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점차 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수급이 줄어들고 입학 정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갭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대학별로 12% 감축한다라고 나와 있고 2026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부산대, 부경대에서도 신입생의 25%는 무전공 입학으로 뽑는다. 4명 중에 1명 꼴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부산대, 부산교대 드디어 통합한다. 이야기 나왔죠. 지방대학 육성하기 위한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따라 부산대, 부산교대 통합하기로 되어 있고요. 2027년도에 통합이 되고 부산대로 하고 2028년도부터 부산교대는 부산대로 모집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만났을 때 부산교대 입학사정관한테 살짝 여쭤봤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부산대 초등교육과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다른 학과를 복수 전공할 수 있지만 부산대 일반 학과에서 초등교육으로의 복수 전공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지원 전략 세우실 때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요 대학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요 파란 표시한 데가 틀린 거예요. 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전체 모집 인원은 증가했어요. 4,000명 가량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이라던가 간호학과 증원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다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선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
바로 기회균형의 모집 인원은 다소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모집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대비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지역인재 특별 전형을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자,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역균형은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을 위해서 지방 학생들도 입학이 수월하도록 교과 전형으로 10% 정도 모집을 하는 것을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지역인재 특별 전형은 우리 지역의 인재는 우리 지역의 대학으로 와. 부산대는 부산, 울산, 경남대학 인재들 우리 학교로 와. 바로 지역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의무 반영이 되었어요. 우리 옆에 친구 때리고서는 학교 가기 어려웠습니다. 네, 요번에 이슈화된 것 중에 하나가 수능 만점자 학생 의대생인데 네, 데이트 폭력 비슷하게 해서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쭉 살인을 한 사건까지 있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이슈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이 폐지되는 대학들이 좀 더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과에서 수학은 미적분 기하 선택, 그 다음에 가탐 선택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폐지한 대학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2025하고 2026하고 모집 인원의 이제 인원과 비율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듯이 조금 증가했고요. 비율을 한번 봐주시면은 수시의 비율이 거의 80%, 정시의 비율이 20%. 근데 우리가 분명히 매스컴이나 뉴스에서 정시 40%인데 여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정시가 40, 그 다음에 수시가 60이고 또 하나 봐주실 게 자 서울 15개 대학,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15개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이 거의 30% 넘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15개 대학의 진학을 고려하고 있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강의를 하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산 지역을 보면은 조금 더 달라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네. 수시가 거의 89에 정시 비율이 11%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전형이 제일 많죠? 교과 전형이 60%가 넘어요. 이 얘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부산 지역의 대학을 준비를 한다 하면은 교과, 내신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담아두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서울 주요 대학 변경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 네. 뭐 다른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좀 맨 마지막에 정시에서 바로 다군에 이동한 학과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전기전자공학부, 화학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딱 들어도 인기 있는 학과 아닌가요? 네, 요거 한번 봐주시고요. 경희대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계열별 반영 교과가 변경됐어요. 그 이전에는 인문이랑 자연이랑 인문 국영수사, 한국사, 그 다음에 자연 국영수가 이렇게 구분하던 것을 인문, 자연 모두 국영수, 사가, 한국사로 반영하는 걸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의학학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내신이 좋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고려대학도 좀 바뀐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고려대학교에 다문화 전형이 신설됐습니다. 네, 그 모집 방법은 저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표시한 것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과 80에 서류 20이었거든요. 근데 서류 10만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전 전형, 학업 우수 전형의 의과대학에서 탐구 2과목에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거 바뀌었고요. 자, 여기 좀 봐주세요. 전에 이거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 고려대학이 2025부터 논술 전형이 신설됐었거든요. 그런데 경영학과 수능 최저가 4합 5등급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소위 선생님들끼리 농담하는 이야기로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은 논술 답안지에 애국가만 적어도 합격하겠구나라는 얘기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려대도 깨달은 거죠. 4합 8등급으로 완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집 단위에서 자 이렇게 푸른 걸 볼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학과가 신설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동국대학교가 이제 무전공에 대해서 뽑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시스템 대학 단과대학으로 모집을 하고요. 열린 전공학부 인문 자연으로 모집을 하고요. 수시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 그 다음에 정시는 다군. 또 아까 다군 나왔죠? 다군 전형으로 모집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열린 전공학부 인문은 국어, 영어, 외국어, 사회교과 소양을 보겠다. 그리고 열린 전공학부 자연은 수학과 과학적인 소양을 보겠다. 이런 걸 좀 잘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서강대학교도 조금 모집 전형이 단순화되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이 교과 90에 출결 10이었는데 교과 100으로 논술도 논술 80, 교과 10, 출결 10에서 논술 100으로 바뀌었고요. 네, 또 다군에 또 요즘 인기 있죠. AI 기반 자유전공학부가 바로 다군으로 갔고요. 또 하나 정시에서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정시에서 서강대가 수학 비중이 높기로 유명했었거든요. A형, B형으로 해서 A형은 수학 비중이 높은 걸로 B형은 국어 비율이 높은 걸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 더 모집하는 학생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확대하겠다는 거죠. 수학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국어 잘하는 학생도 서강대 정시 지원하세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뭐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네, 간호대학에서 면접 방법이 좀 바뀌었는데요. M&I 형식의 면접 형태를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이 좀 변경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조금 선택 과목에 대해서 완화가 된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 사회복지학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에서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 수학 미적분 기하 가탐 지정한 것을 해제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합 8등급으로 좀 완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선택 과목 지정을 없앴다. 그리고 자, 서울시립대도 드디어 교과 전형에서 바로 서류평가 10% 반영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 수능 최저 전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탐2 선택할 경우에 가산점 비율은 축소되었다. 네, 성균관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균관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형 명칭이 좀 정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융합형. 그러니까 계열 모집이 융합형, 학과 모집이 탐구형, 그 다음에 면접형 성균 인재는 새로 생긴 전형이고요. 가학인재가 면접형 가학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하는데 가학인재 전형은 일반고 전형이라기보다는 특목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 평가 방법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적도 자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의 이제 성적 평가 방법이 정량 평가 80에 정성 평가 20이거든요. 그 정량 평가 80에서 A군 70인데 국영수 4가, 그 다음에 B 그 외의 과목 10, 그리고 나머지 진로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정성 평가하겠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좀 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논술 우수에서 논술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나눠서 모집을 합니다. 학과에 따라서는 수리형만 모집하는 전형이 있고요. 두 가지를 다 뽑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모집 단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좀 더 내가 국어라던가 이쪽 부분에 좀 더 자신이 있다면 언어형, 수리형이 자신이 있다면은 수리형을 선택을 해서 논술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보면은 바뀐 부분 중에 여기 보이시다시피 네, 지금 사범대학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20% 반영하는 거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잠깐 여기 지금 보이다시피 다군으로 넘어간 학과도 좀 잘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성균관대학교에서 분명히 인기 있는 학과입니다.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반도체 융합학과, 그 다음에 양자정보공학과 다군으로 이동했다는 거. 이 의미를 좀 지금 다군으로 이동한 학과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데 일단 서울대는 나군으로 모집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는 가군, 다군에서 원래 중앙대학교가 많은 좋은 학생들을 많이 모집을 했거든요. 그걸 보고 다른 학교들에서 다군으로 좋은 학과를 많이 배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학교도 이렇게 좋은 학과 다군으로 모집하니까 우리 학교도 와, 이런 의미를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숙명여대도 이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좀 더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개 등급 5등급에서 2개 등급 6등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연세대 학교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학업 활동 우수형하고 국제형에서 1단계 통과 학생의 배수가 증가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군데 합격하면 학생들이 빠져나가잖아요. 좀 더 많은 학생, 대학 측에서는 좋은 학생들을 모집을 하겠다는 의미고 학생들한테는 좀 더 면접의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교과 5% 반영을 하고요. 미인정 결석이 있을 때 출결해서 감점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도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미래인재 전형에 면접형이 신설이 됐고요. 면접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있던 미래인재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이고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고교 추천 전형, 바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발 방법도 일괄 합산 선발로 모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여기 이화여대도 인기가 있는 간호학과가 다군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앙대는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의대에서 면접을 실시한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에 이 배수가 증가했다. 이 배수가 증가한 의미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한국외대도 경희대처럼 계열별로 나눠서 인문이랑 자연계열의 성적 반영 방법이 달랐는데 통합해서 국영수사가 한국사로 성적 반영 방법을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도 많이 바뀌었어요. 한양대는 2025부터 많이 바뀌었는데 또 많이 바뀌었어요. 네, 한양대학교 2025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이 3가지가 있거든요. 네, 학생부 종합 추천형,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종합 서류형. 학생부 종합 추천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근데 면접형에서 원래는 사범대학 29명만 면접형으로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도 좀 바뀌었습니다. 네, 사범대학은 학생부 기반 면접을 하겠지만 인기 있는 공대랑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재신문 및 학생부 기반 면접
같이 하겠다라고 제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군에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라는 자유전공이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또 정시에서 학생부 종합평가 10을 반영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홍익대학교는 크게 바뀐 건 없는데요. 세종 캠퍼스의 수능 최저가 2합 9등급에서 한계 등급 4등급으로 굉장히 많이 완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지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대학교의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에서 일반 계고 면접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국영수 사가 기타에서 각각 2과목씩 10과목이었다면은 일반 계고 면접에서는 국영수 사가 중에서 과목 구분 없이 잘한 거 10과목 해 이렇게 선택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동아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아대가 학업 우수형하고 그 다음에 교과 우수형하고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이 이제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제가 학생들 성적을 이렇게 돌려보다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좀 더 유리한 학과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인재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라던가 선생님들이 잘 알아서 상담해 주시니까 그 부분은 맡기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알고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안내 드리고요. 네,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 의예과에서 지역 인재 종합과 자기 추천으로 선발하고 있다. 수능 최저는 적용이 되고 확통을 선택할 경우에는 3합 4가 아니라 3합 3등급으로 적용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네, 동아대 의예과의 지역인재 교과에서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던 걸 폐지했고요. 이 전형 방법이 교과 80에 서류 2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배수가 좀 바뀌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배수가 바뀌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동아대학교 의예과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잠재능력 우수자 지역인재 종합전형을 모집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두 가지를 모집을 하면서 좀 더 잠재능력의 10배수로 모집을 하고 지역인재를 6배수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아대학교가 4합 6등급이거든요. 제가 아이들이랑 상담하다가 보니까 어떤 게 더 쉬울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부산대에 수포함 3합 4가 쉬운가 4합 6이 쉬운가 봤더니 어떤 학생은 부산대 의예과는 붙었는데 동아대 의예과 떨어진 애가 있더라고요. 국어 3등급이라서. 네, 그거 잘 보시고 자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산교대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 인원 12% 감축이 됐고요. 모집 단위명이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육학부라고 바뀌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부산대하고의 통합을 미리 대비하는 한 방법이 아닐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자 부산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정리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일단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각각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시는 해놨는데 좀 살펴보시고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에 학업 역량 평가의 교과 이수 전공 관련 교과 이수에 대해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약학부, 치의학, 그 다음에 2025에서 치의학 전문 통합사 과정 모집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26에 80명 모집을 합니다. 치의학과로. 네, 그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 배수가 4배수로 증가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정시에서 탐구 영역의 활용 지표가 변환 표준 점수로 바뀌었고 수능에 인기 있는 학과인 기계공학부와 경영학과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신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예과하고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서 수학하고 수학에 대해서 좀 그 지정을 없앤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신라대학교 정시에서 좀 복잡한 부분을 수능 100으로 바뀌었다. 인제대 의예과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바로 2025에 성적 반영 방법에
영어 교과 들어가고요. 과학 2과목이었거든요. 2026에는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과학 전 과목 반영하겠다라고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대입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15개 대학 수시 경쟁률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예, 경쟁률 많이 늘어났죠. 네, 거기서 제가 잠깐만요. 이거 표시를 안 했는데 건국대하고 동국대의 경쟁률 좀 봐주시겠어요? 눈여겨 봐주시면은 거의 건국대 25%, 동국대 23%. 굉장히 높은 경쟁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꼭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거의 2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학생들 많이 서울 지역으로 대학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부산 지역 보면 좀 참담합니다. 네. 그나마 이렇게 표시된 부분의 학과들은, 대학들은 어느 정도, 그래, 좀 잘 버텨주었는데, 그 이외의 학과들은, 대학과 학과들은 미달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정시로 이월되는 대학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산 지역 대학을 잘 살펴보면은 갈 수 있는 대학과 학과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반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일정은 2026 학년도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8월 31일까지고요. 네,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8일부터 12일까지. 그리고 전형 기간은 원서 접수가 끝난 다음에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이라든가 논술 보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12월 11일까지고요. 수능 시험은 매번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실시가 된다. 그리고 수능 성적 통지일 12월 5일. 그리고 여기 좀 봐주세요. 지금 미등록 층원 등록 마감이 12월 24일입니다. 수시에 합격해야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우리는 또 준비해야죠. 만약을 위해서 정시 일정을 보시면은, 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11월 30일까지. 원서 접수는 29일부터 31일.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다 전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은 2월 13일 10시까지고요.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지만 추가 모집도 있거든요. 2월 마지막 주에.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좀 쉽긴 하지만,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4년 예고제에 의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대입 제도의 방향성 제시하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2028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4월 말 따끈따끈한 2026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정리해서 강의를 하는 거고요. 이제 곧 수시 모집 요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나올지, 원래는 내일까지 나와야 되는데, 네, 일단 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시는 9월 초. 그러니까 미리 예고가 되었는데 올해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근데 의문점이 생기긴 했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알아보고 미리 대비하자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수시 6회 다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시 3회, 가군, 나군, 다군. 그 다음에 추가 모집 무제한입니다. 2월 말에 추가 모집, 모집부터 발표 등록까지 2월 말에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대학마다 미달된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하는데, 예전에는 좀 뭐 수시 떨어지고 정시 떨어진 학생들의 경쟁이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경우가 많았어요, 입결이. 근데 요즘에는 의예과도 근근히 나오고요. 간호학과도 나오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경쟁률이 370대 1. 네. 그리고 간호학과나 서울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시 입결보다도 높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 추가 모집도 있으니까 여기까지 달려볼 수 있는데 마음이 너무 졸이겠죠. 네. 그런 부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수시 6회라고 했는데
육회 이외에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남학생들 관심 많은 사관학교,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 한예종 이런 데 지원 가능하고요. 그리고 산업대, 전문대.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낮으면은 막 전문대만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또 특히 물리치료 같은 보건학과, 저는 일반 대학이랑 같이 전문대랑이랑 좀 살펴보고 지원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각 시기별로 복수 지원 금지 사항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수시무지에 합격하면은 추가 합격을 하더라도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 모집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말 들어보셨죠? 수시 납치. 아, 네. 정말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저희 학교에 학생이 이 학생은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항상 잘 나오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대 논술을 걸어놓고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났어요. 서울대 갈 성적이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논술 안 가야 되죠. 근데 이 학생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학교의 학생이었고 아무도 그 학생 보고 논술을 가지 말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성균관대 납치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 모집을 지원을 할 때 마지노선에서는 납치가 되지 않도록 잘 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합격하고 등록할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한데,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산업대,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자, 대입 전형 다 아실 거예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위주고요.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 평가를 보고 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서울 주요 대학에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수능 최저 아주 중요하죠. 내신 등급 너무 좋더라도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불합격. 저희 작년에 불수능이어서 저희 학생들 내신 등급 좋은데도 떨어진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교과 역량과 함께 교과 기반, 교과 외 활동도 일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고요. 논술은 논술 역량, 교과, 수능 최저, 부산대가 대표적이죠. 논술 70에 교과 30, 수능 최저 적용. 그리고 정시는 수능과 교과 역량을 보는 대학, 서울대,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량평가로 학생부 보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공통적인 거 보이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하고 이거 퀴즈 많이 내거든요. 교과 성적, 수능. 네, 맞습니다. 내신 관리 잘 하시고 수능 준비 잘 되어 있으면은 좋은 대학에 바로 진학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그러면 에이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너는 좋은 대학 경쟁률 높은 거 아까 봤지? 그러면은 너는 어떤 노력을 해봤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얘기를 해줍니다. 저희 졸업생 중에 카이스트 간 학생이 있는데 수학 역량이 필요해서 여름방학 때 수학을 하루에 100문제씩 풀어봤대요. 너 그렇게 해봤니? 대답을 못하죠. 네. 그리고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간 학생, 한국사 1등급 받기 위해서 공부할 내용을 8번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1등급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봤어? 네. 서울 지역에 인기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되고, 그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잘 학생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에 좀 중복된 내용들이 있고요. 일단 교과 성적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각 대학별로 반영 방법은 좀 다르다. 그거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은 통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복 합격, 충원율이 높다. 다 고만고만한 입결을 보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6번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6번 지원이 가능하니까 다 비슷한 성적대에 아이들이 6개를 지원하겠죠. 그러면은 성균관대랑 서울대를 같이 지원을 했는데 이 학생이 서울대 합격하면 성균관대 비겠죠? 그럼 바로 충원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점점 서류평가가 있기 때문에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네, 요거 제가 좀 잘못했어요. 네, 원래 교과, 비교과 출결 10%가 사강대에 들었었는데 2016부터는 교과 100으로 모집을 하는 거, 그리고 학생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같이 이루어지는 대학이 있는데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 성적 반영 방법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2025까지는 인문이랑 자연이랑 좀 나눠서 성적 반영 방법이 됐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통합사에 시험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성적 반영 방법을 넣었을 때는 좀 더 유리하게 성적이 나왔겠지만 2026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보시고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인데, 아까 제가 동국대 봐달라고 했잖아요. 상위 10과목. 네. 성적이 거의 합격한 학생 1등급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울 지역의 대학에서는 전교과 반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동국대 외에. 그리고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분포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분포 비율이 A의 분포 비율이 높으면은 점수를 좀 낮게 받는 그런 형태로 좀 적용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네. 성균관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대 20, 정량평가 80, 정성평가 20 반영하고요. 연세대학교는 특이하게도 등급 점수와 함께 Z점수, 그 학생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좀 환산 점수를 보겠다라는 거, 좀 다른 대학하고 좀 다르죠. 그 점수의 의미를, 학생이 받은 점수의 의미를 따져보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한국외대도 아까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자연이랑 인문 분리해서 평가 성적 반영 방법이 됐던 것을 국영수사가 한국사 같이 반영을 하고요. 한국외대는 조금 더 특이하게 등급하고 원점수, 한산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90점 맞으면 1등급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외고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성적 반영 방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네, 한양대 국영수사가 한국사. 그런데 좀 아까 좀 이렇게 분리해서 반영하는데 홍익대 아직도 인문은 국영수사 한국사, 그다음에 자연은 국영수가 반영하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산 지역 대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 하자면은, 부산 지역 대학을 보면 우리 아이들 좀 더 마음이 편해요. 제가 상담은 한 학생 중에 그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애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막 포기를 하거든요. 2학년 1학기였다. 끝나고 학생이 왔어요. 성적표 받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서울권에서는 거의 전교과를 반영을 해. 그리고 부산 지역에서는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전교과를 반영하지만 동아대를 얘기를 해줬어요. 동아대는 잘하는 거 12과목. 너 보자. 너 잘한 거 있는데 여기서 2학년 2학기 때 잘하는 거 몇 개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한테 다시 왔어요. 3학년 올라가서. 선생님, 저희 이제 동아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성적대 갈 수 있는 학과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교과 반영 방법을 아시면은 전략을 좀 세울 수가 있다.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성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계고 면접 전형에 과목수 해제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고신대에 의예과, 국영수사가 전과목 반영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과목 대학마다 몇 과목 반영하시는지 요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대 아까 말씀드렸죠. 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 이제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이 좀 다르게 적용이 돼서 아이들한테 유리한 거 찾아보고 지원할 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예과의 학년별 반영 비율을 폐지한 부분 볼 수가 있습니다. 부경대는 자연계열은 국영수가, 통사, 한국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통과, 한국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부분들 볼 수가 있죠. 요거 보시고 적용 과목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부산대는 국영수사가 한국사, 전과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학업 역량 평가, 정성 평가로 반영을 하고요. 부산 가톨릭 대학이 반영 교과가 10과목에서 12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뀐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로 선택 과목 2과목에서 4과목 반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국해양대가 예전에는 과목 반영 교과가 있었는데 2025부터 자연계 국영수가,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국영수사 전 과목 반영을 하는 걸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요거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요 부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최저 뭐 이제 보시면은 크게 이하 5등급이냐, 그러니까 2등급짜리 2개 받으면 갈 수 있는 대학이냐, 2등급짜리 3개 받아야 되느냐, 그 구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희대는 이하 5등급이지만 그리고 과목별 지정을 폐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고려대학은 수학 과목은 폐지했지만 과학 과목은 지정하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새로 생긴, 그리고 연세대학교 추천형이 2025부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활동 우수형하고 같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 이화여대 바로 고교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가 생겼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합 5등급, 2등급짜리 2개 정도 나온다 하면은 이화여대 수능 최저 맞출 수 있고요. 요거 안에서 이제 인문은 국어 응시 필수, 자연은 수학 응시 필수. 요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중앙대학교는 요거 부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바로 중앙대학교에서 영어 1, 2등급 모두 1등급으로 수능 최저에 적용이 하고 있다라는 거, 네,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도 2025부터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데 3합 7등급, 그렇기 때문에 네, 2등급짜리 3개 정도는 나와줘야 한양대 한번 생각해 보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지역 대학은 일단 부산대 교과에서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아대 일단 수능 최저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마다 인기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동의대학교 같은 경우에 유아, 경찰행정, 임상병리, 치의세, 방사선, 물리치료까지 2합 8등급의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부경대학교는 인문은 2합 8등급, 자연은 수포함 2합 9등급이고요. 학토 선택할 경우에는 2합 8등급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교과 성적 우수자는 한계 등급 4등급, 지역 인재인 경우에는 2개 10등급. 뭐가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쉬운지는. 아무래도 과목 수가 적게 반영이 되는 게 좀 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의예과는 4합 6등급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산대 적용을 하다가 정리를 하긴 했는데, 네, 필히 저기 시행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희망하는 학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학과마다 수학 지정돼 있고 가탐 지정돼 있는 데가 있고 사탐 푼 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사가탐 풀어놓은 데가 있고 수학에 대한 지정을 없앤 학과가 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의예, 치의의 약학은 국영수사가 국영수사가로 돼 있거든요. 근데 한의학은 또 안 풀었어요. 이 같은 어떤 의미인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히 시행계획을 살펴보시고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수능 최저를 살펴보실 게 꼭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의 수능 최저가 조금 쉬운 편이죠. 4합 8등급, 2개 각각 2등급이기 때문에 좀 의대 지원을 할 때 요거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해양대는 일단 2025부터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사대학 2합 9, 해양인문사회대학도 2합 9등급이고요.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은 한계 영역 5등급 이상,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자, 교과 전형 서류 평가 네, 반영하고 있고요. 동국대학교 입시 설명회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요. 동국대학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과 전형이지만 우리는 그 내용은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학생이 아까 동국대학교 10과목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이 인문계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성적을 막 돌려보니까 동국대학교 성적에 경영학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 동국대 경영학과. 그래서 내가 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준비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네 맞아요. 왜요? 근데 서류평가 들어가는데 왜요? 왜 서류평가 들어가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학생이 저는 많이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미리 알고 준비를 안 한 거죠. 서류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류평가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그만큼 우리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거다라고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립대가 올해 서류평가 10 들어왔고요. 제가 틀린 부분인데 고려대학교가 교과 90에 서류평가 10이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건국대하고 동국대 처음에 봐달라고 경쟁률 봐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한 번 정도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내신 좋고 서류 준비됐으면 한 번 정도는 건국대, 동국대 지원해보자. 그렇게 경쟁률로 나타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서류평가의 영향력. 네, 지금 봤을 때 1등급하고 4등급 7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 차이가 3.5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서류평가 극단적이지만 최저점과 최하점 300점으로 환산했더니 120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건 즉슨 서류평가의 영향력으로 입시 결과는 바뀔 수가 있겠구나. 등급이 바뀔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일단 내신 관리 잘하자. 두 번째,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가 좋지 않으면은 안 된다. 수능 준비에서도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영어 놓치지 말자. 왜? 절대평가니까. 90만 넘으면 1등급, 80만 넘으면 2등급 절대평가니까. 세 번째, 이제는 모의고사를 허투루 보지 말고 모의고사 잘 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한 다음에 목표 대학을 정하자. 그리고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서류평가, 아까 그 학생처럼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제가 아끼는 학생인데 막 서류평가 왜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택의 폭은 높아진다고, 넓어지고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같이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한 학생인지를 서류를 통해서 또는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겠다. 그리고 대입 공정성 방안에 따라서 블라인드 평가를 하겠다. 네. 이 변화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형 방식에 따라서 일괄 합산, 학생부 100 또는 학생부 80에 면접 20 또는 단계형 1단계에 학생부 100으로 몇 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 전 단계 성적 70, 면접 30 이러한 방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요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대학마다 보시면은 평가 항목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 진로 역량이 원래 50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학업 역량이랑 진로 역량 40, 40. 그러면은 대학에서 뭘 좀 더 중요시 보겠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에 비해 동국대는 전공 적합성 50을 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대학에서도 구분이 된단 말이죠. 어떤 전형에 어떤 역량을 좀 더 보는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CAU 융합형 인재에서는 학업 역량을 좀 더 보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 인재에서는
진로 역량. 그래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융합형 인재는 일반고 학생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탐구형 인재는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율이 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요거 한국 외대도 면접형과 서류형에 보는 그 전형 비율이 다르다고 보시고, 좀 더 우리 학생들 이제 지금부터 서류 준비하는 거 보시면서 어디에 더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 보시고 준비 미리 하시면 좋겠다. 자, 이제 부산 지역 대학 보시면은 네,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일단 면접이 실시되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데는 부산대 의학학 계열, 간호계열까지 이제 들어갔고요. 동아대 지역 이제 의예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면접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고 면접 미실시. 각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더라도 면접 실시하는 전형과 면접이 실시하지 않는 전형이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시고, 우리 학생이 정말 진짜 자기 표현하는데 강점이 있다. 그런 학생은 면접, 내신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면접 있는 전형으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조금 이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바뀌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는데, 한국해양대는 2025부터 이렇게 적용해서 평가하겠다고 했고요. 부경대는 2026부터 이렇게 평가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어떤 부분을 좀 더 높게 보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능 최저. 일단 주요한 대학을 좀 살펴볼게요. 고려대, 학업우수형, 수능 최저, 인문자연, 국영수사가 등급할 8등급, 한국사 4등급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는 디자인과 체육교육과만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서류형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안 되고요. 연세대 활동우수형, 좀 복잡하지만 각각의 영역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국제형 국내고에서는 영어 2등급. 작년에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1등급 못 맞춘 학생들 많았거든요. 영어 2등급 완화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도 수능 최저. 자, 인문은 국어 포함 2개합 5등급이고요. 자연은 수학 포함 2개합 5등급.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양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천형에 수능 최저 적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부산 지역은 동아대, 부산대, 한국해양대 수능 최저 적용되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논술 전형이 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닙니다. 자, 논술 전형에 점점 더 늘어서 1160 정도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요. 네, 작년부터 고려대, 한국외대에서도 논술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논술은 일단 그 대학의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기출문제에서 한번 풀어보고 적용이 가능하다, 해볼만 하다, 그럴 때 좀 적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요번에 한양대인가 좀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나와서 네, 좀 문제가 돼서 좀 제재를 받았다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고요. 대학별 논술 유형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2가지 유형을 다 같이 해서 모집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 여기서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률은 높고 충원율은 낮습니다. 네, 경쟁률은 높고 충원율은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논술 전형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고려대학교 논술 100으로 모집을 하는데 높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해놨어요. 경영학과 4합 8등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수능 최저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 논술에서 아까 언어형하고 수리형하고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학과, 자연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건설환경공학부 할 경우에 3합 6등급인데 수학을 포함해라. 언어형으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소프트웨어학과는 3합 5등급인데 언어형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수학을 포함해라. 이렇게 또 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 약학, 치의예, 한의예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일단 논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해볼 수 있는지. 제가 논술로 합격한 학생들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2명 봤어요. 진짜 이때까지. 네, 한 학생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엄마가 사서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었던 학생 성균관대 논술 갔고요. 한 학생은 영재학교 영재학교에서 수학 엄청 수학을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경시대에 나갔던 학생이었는데 영재고 갔다가 서울대 입학했다가 반수해서 카톨릭 의대 수리 논술로 간 경우 정말 특화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원율은 낮다. 경쟁률은 예전에 약학과 학부를 뽑을 때 660대 1이 넘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볼 수가 있다. 정시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군, 나군, 다군 1회씩 모집을 하고요. 수능 100%로 모집을 하고요. 네, 일부 대학 학생부 반영하고 면접을 실시한 데가 있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학마다 환산 점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본 다음에 환산 점수를 해본 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보다시피 서강대나 성균관대처럼 A형, B형 이렇게 2가지 제시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리한 대학 전형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다. 네, 요거는 좀 일단 요거 모집군 그러니까 정시 모집군 어디 아까도 이동 많이 한 거 보셨죠? 다군으로 많이 이동한 것도 보셨죠? 그 모집군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학 활용 지표 어떤 걸 활용했을 때 좀 더 우리 학생 성적에 유리한지 그리고 전형 방법 그리고 교과가 반영되는지 면접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뭐 가산점이 있는 경우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수능에서 바뀐 부분을 좀 정리했는데요. 고려대랑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과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과 5% 반영하겠다 그랬고 출결 미인정일 경우에 감점하겠다 그랬고요. 성균관대 일반 전형에서 종합평가 20% 반영하겠다 했고요. 한양대 제가 아까 놓쳤는데 자 수능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 반영하겠다. 그리고 면접이 있는데 연세대 의예 언더우드 국제대학 그 다음에 교대 그 다음에 고려대 사이버 국방 전형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좀 더 모집을 한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 더 많이 모집을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간소화되면서 교육과정 많이 본다라는 거. 그리고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면접평가의 영향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능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 다 반영이 된다. 그래서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제 보시면은 점수로 산정하는 데는 그러니까 교과라던가 정시처럼 점수로 산정할 경우에는 감점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하는 대학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전공 연계의 이수 과목에 대해서 대학별로 안내를 하고 있죠.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2016부터는 교과의 학업 역량에 요거를 교과 이수됐는지를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지금 잠깐만요. 보시다시피 관련 교과군과 핵심 권장 과목을 좀 살펴봐 주세요. 관련 교과목은 교육과정 관련 있는 교과군이고요. 핵심 권장 과목은 필수적으로 이사하는 권장 과목. 그러니까 핵심 권장 과목은 꼭 들어라. 듣지 않으면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좀 살펴보고 아마 1학년 학부모님들은 지금 아이들이 지금 과목 선택하는 시기거든요. 학생들이랑 요거 살펴보시고 전략 세우셔서 과목 선택 미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좀 재밌는 게 역사교육과인데 세계사. 네. 핵심 권장 과목이고요. 네. 권장 과목으로 동아시아, 한문 1, 2. 그리고 경제학부의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경제수학 들으면 좋겠다.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대시된 거 볼 수가 있고요. 좀 자연계는 좀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계는 구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공학부는 미적분, 물리학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고분자 공학이라던가 유기소재 시스템 공학처럼 화학 베이스를 배우는 학과에서는 미적분, 물리, 화학까지도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도 그 전기 전자 쪽에는 이렇게 확통까지도 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좀 제가 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산업공학과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에 과학이라던가 수학이 없잖아요. 고민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아마 요런 학과는 인문학적 서양이 있어서 굳이 정해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보시면은 서울대학교도 그 이전보다 핵심 권장 과목이 좀 완화된 것 같아요. 막 과학 2과목까지 들어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권장 과목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조금 더 완화된 것들 볼 수가 있고요. 네, 2025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에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다시피 화학생물공학과의 핵심 권장 과목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권장 과목으로 확통 또는 물리학 1, 화학 1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완화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학부에서도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정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학과에는 수학을 잘해라. 과학 과목 정해놓지 않았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네, 농경제사회학과도 경제 있으니까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으로 들어라. 그 다음에 식품영양학과도 굉장히 완화됐어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이 권장 과목으로, 자유전공학부도 미적분, 확률과 통계 권장 과목, 그 다음에 융합학부 핵심 권장 과목으로 미적분, 권장 과목으로 확통, 물리학 1, 화학원, 생명과학 1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5개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해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전공 과목 이수에 대해서 안내하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고려대학에서도 지금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국대학교의 그 결과를 봤더니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데 상경계열 관련 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미적분, 경제수학 이수한 거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학생들이 합격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미리 알고 전공 연계 이수 과목 준비를 하는 거고 대학에서도 그 부분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연계열, 공대 계열에서는 수학교과, 물리학 과목의 이수 비율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항목을 살펴보시면요. 3가지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3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네, 학업 역량 제일 중요하죠. 우리 학생이 과연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느냐. 그래서 학업 성취도, 학생이 받은 등급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는 어떤지, 이수 단위는 어떤지 다 같이 평가하고 전과목 평가한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맨날 얘기해요. 성적 상승 곡선 좋아요. 네, 상승 곡선인지 하락 곡선인지 그런 것까지도 다 평가한다. 그 다음에 학업 태도, 학업 성취도에서 수치화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수업의 충실도를 보겠다.
그 다음에 탐구력,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한 부분 내용 살펴보겠다. 자, 진로 역량. 그 이전은 전공 적합성이었는데 좀 더 내용을 확대해서 진로와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보겠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 관련 탐색 활동과 경험이 어떠한 내용인지 보겠다. 자, 이제 공동체 역량. 그 이전에는 발전 가능성이라던가 인성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평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학생이 그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해내는지 그런 부분 살펴보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보시면은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수상 경력 반영되지 않고요. 네, 동아리 활동에 자율 동아리 반영되지 않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개인 봉사활동 직접 반영되지 않고 진로 희망 분야 대외 반영되지 않고 독서활동이 대외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럼 독서활동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학생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자율활동. 자, 여러 가지 학급 내에서 개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라.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창의 주제활동을 정해보면 어떠냐. 그 주제활동의 주제는 진로라던가 사회 문제랑 연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아리 활동. 이제 전공 동아리를 통해서 정규 동아리를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고요. 다양한 활동. 제일 쉽게는 독서 또는 토론 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의거한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좀 더 요즘에는 질 좋은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저 위에 세종시인가 한번 봤더니 학급 때 프로젝트 봉사까지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진로활동. 다른 창체활동의 다른 거는 500자인데 진로활동은 700자거든요. 좀 더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독서도 보여줄 수 있고요. 주제별 탐구활동 전개할 수 있고요. 그 내용에서 진로를 선택한 동기, 그 다음에 좀 더 지속적인 활동한 내용들 담겨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학생은 이런 학생입니다. 라고 담임 선생님이 보증수표로 써둔 추천서의 역할입니다.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용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대학교에서 가져왔습니다. 동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네,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학종을 준비하실 때. 그래서 이제 처음 자율활동. 어떤 부분 평가하나요? 학급 구성원의 자기 역할 잘한 거. 그 안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던가 다양한 부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학급 구성원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서 개별화에 대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그 안에서 학업 역량도 보여줄 수 있고 전공 적합성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네, 자율활동 예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환경부장이어서 토종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안내하고 좀 더 나아가서 무역 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해보고 우리나라가 왜 이런 게 어렵지? 하고서 찾아보고 그거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주장까지 하는 다양한 활동 보여줬죠. 바로 자기가 학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공에 대한 자기주도적 활동 보여줬다. 국제통상학과에 지원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장애 이해 교육을 했는데 여기서 좀 더 소감문 작성을 하고요.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잘 되지 않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눠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얘기했다. 자, 물론 전공 관련 법학과에 지원을 했거든요. 전공 관련 내용도 보이지만 다른 학생들과 함께 협력한 내용을 통해서 인성이라던가 사회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동아리 활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동아리 활동 맨날 물어보죠.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가 좋은 평가 받나요? 전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그 동아리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주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 탐구한 역량, 협업 능력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제고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네, 수학 탐구반에 들어가서 수학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면서 좀 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자, 이 학생도 바로 자신의 좀 더 심화 학습한 모습 보여줬고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감심도, 학업 역량에 AI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합격하는 학생을 볼 수가 있고요. 빅데이터 통계반을 통해서 이 학생은 실질적으로 배달 서비스 앱을 조사를 해서 요거하고 연관된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빅데이터를 경영 마케팅 이렇게 보여줬다. 전공 적합성, 경영 정보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네. 또 봉사활동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봉사활동 이 학생이 특기사항 적고 싶을 때 바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담임선생님 적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간은 얼마를 하면 좋을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학생이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배웠는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진로활동. 진로활동 제가 빠졌네요. 네, 진로활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활동에서는 학생의 진로 탐색 과정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죠. 1학년 때랑 진로가 바뀌었어요. 100% 1학년 때 세부 전공 맞춰서 해야 되나요? 물론 좀 맞춰가지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런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넓은 경험의 관심사를 좀 더 명확해지고 자신의 전공하고 연관시켜서 내용을 적어도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학생들 보면은 네, 관심 직업인 통해서 음식, GMO 식품,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받고 파는 사람들이란 책을 또 넣었어요. 독서하고 연관시켜서 마케팅 분야의 내용하고도 연관시켰다. 바로 학업 역량, 식품산업관리학과에 지원한 학생이고요. 인공지능 좀 아는 10대라는 책을 통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 정리했고요. 관심 있는 기계공학에 대한 인공지능의 내학에 대해서 좀 심화학습한 내용들을 적어보았다. 바로 이 학생은 기계, 로봇, 에너지공학과에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서 학업 성취도에서 보여줄 수 없는 학생이 수업 내에서 보여주는 토론, 발표, 실험을 통해서 학생의 노력, 학생의 역량, 그리고 학업 수업의 충실도. 그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 오는 학생들 다 우수하겠죠. 그 우수한 학생 중에서 실험 수업의 내용을 보고 그 안에 실험 설계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 살펴보겠다. 또한 수학 교과 중에서 수학 공부 고만고만한 성적 중에서 통계 부분의 강점에 있는 학생 찾아보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과세특 이런 식으로 기재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객관적 관찰, 결과 등이 기재되어야 될 것 같고요. 결과 이후에 성장 과정이 나타나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이 자발적으로 전공 관련 내용을 심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주도적 노력과 심화 확장하는 탐구. 그래서 공통된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자발적, 자기 주도적인 노력, 성장, 심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라는 거. 가장 쉽게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과 연관해서 독서 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심화학습을 나타내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영어에 이 학생의 영어의 기초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데 영어의 5가지 문장 형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영문법에 대한 능력 보여줬다라는 거. 네, 이 학생은 영어 학업 능력, 바로 사회복지학과, 그리고 화학원에 대해서도 화학이란 무엇인가의 책을 통해서 좀 더 심화 있는 내용을
다뤄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의생명공학과에 지원한 학생. 네. 그 다음에 경제의 주제 탐구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살펴보고 착한 기업이 경제도 성공할 수 있을까 통해서 이 학생이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또 찾아보고 연관시켜서 심화 활동을 한 바로 경영학과에 지원한 학생. 자, 요건 왜 색깔이 다를까요? 잘못된 거예요. 좋지 않은 예. 네, 좋지 않은 예. 제가 이걸 잠깐 읽어드릴 텐데 무슨 과목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네, 동서양 중력 개념의 차이를 보고 동양 관점에 관심이 생겨 깊이 연구했고, 네, 고대 중국의 관점에 의해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보았고 글을 작성했다. 중국인의 지혜를 보았다. 무슨 과목 같으세요? 그쵸. 학생 아니에요. 이 학생은 중국학과에 지원을 했는데 어떤 중국학과 지원 전공 내용 보이시죠? 과목이 심화 영어 1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공은 보이고 과목이 세특은 좋지 못한 세특의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안에서 교과 내용을 보고 독서를 한다던가 어떤 역량을 보여주고 심화학습이 나타나는 세특을 만드는 게 좋은 세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독서 활동을 사례 좀 더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서울대학교 아로리에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정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변화되는 모습이라던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두 번째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 이 학생 심리학과 지원한 학생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심리학적으로 혁명을 살펴보고 싶다라는 의지, 또 역사학과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겼다. 이런 것들. 세 번째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제1조선인의 정체성을 주제로 심화학습을 했는데 책을 3권이나 들었어요. 책임에 대하여 파친고 많은 원년의 풋불이라는 책 들여왔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각종 이론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좀 이걸 통해서 자기가 좀 보았을 때 제1조선인들이 다양한 사회 방식에 적응하며 정체성이 약화된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거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아주 좋은 세특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과 재시문 기반 면접이 있는데 학생부를 내용으로 바탕을 하는 게 학생부 기반 면접이고요. 자, 이런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학의 예시문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만 잘 하시면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제 물어봤어요. 이런 대학에서 토론 활동을 했는데 어떤 활동이었나요? 그랬더니 토론 활동에서 내용을 했었고요. 찬성하는 입장. 옳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담아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왜 이거에 참여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운 건 무엇인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재시문 기반 면접. 학업 역량을 보겠다. 네, 재시문 기반 면접하는 대학들 보이시죠? 고려대 계열적합형, 연세대 활동우수형, 서울대 일반전형. 네, 그렇게 재시문 주고요. 여기에 답을 해야 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럼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우리 과목 선택. 전공 연계 이수 과목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활동을 할 때 과목의 성취 기준에 맞게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창체 활동도 교과 연계해서 잘 해두면 좋지 않을까. 학과 지원할 경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교육과정 이수를 바탕으로 유사학과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대에 있는 물리학 베이스 했었을 때 그런 비슷한 계열의 학과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활용하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대학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선택 과목. 자, 이제 수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뭘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을 때 이제 등급을 보면서 이제 그냥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등급을 보면서 이제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분이 내 위치거든요. 전국에서. 100분이 97이라고 하면은 제가 상위 3% 안에 들어가요. 내 밑에 있는 그 비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0분위를 통해서 자, 일단 등급을 통해서 수시 학력 기준 충족되는지, 최저 학력 기준 충족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0분위를 통해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항, 요 문항을 보시고도 정답률을 통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표 그냥 훅 버리는 게 아니라 A가 너무 많이 나왔다. 어떤 과목이 국어에 A가 너무 많이 나왔다. 수학에 A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근데 학원을 다닌다. 다닐 필요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걸요. 네,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아까도 목표 대학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모의고사 성적을 받으면 100분위를 가지고 탐구 2개 평균 내고 국어 수학 더해서 3을 나눠가지고 100분위가 한 80일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부산 지역에 어느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으니까 좀 상위 대학을 수시로 정하거나 정시로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 100분위를 갖고 수시로 부산대 좀 높은 학과를 생각해 보건 거든가 서울에 좀 더 다른 대학을 생각해 보던가 목표 대학을 수시 목표 대학을 정합니다. 수시 목표 대학을 정한 다음에 이제 서류를 봐야겠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서류 준비 안 돼 있다. 아, 교과. 서류 준비 어느 정도 돼 있다. 네. 종합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시 납치 안 되도록 그 안정권을 정할 때도 잘 정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일단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미적분 제일 표준 점수 높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선택할 수 없죠. 일단 언어와 매체는 문법적인 걸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거든요. 그걸 소화시킬 수 있고 성적이 잘 나올 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거는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통점수가 반영이 되거든요. 우수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 잘하는 걸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어. 작년에 영어 어려웠어요. 1등급 4.7%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2등급 보면은 18%까지 나왔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출 때 영어 등급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가이드북도 잘 나와 있거든요. 살펴보세요. 생명과학 특성학과 이제 이런 분자생물의 생물 관련 쪽으로 공부를 하는데, 네, 유사한 학과들이 있어요. 네, 공학 계열이지만 또 비슷하게 유전생물학, 세포생물학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고요. 또 의생명공학과 쪽으로 갔더니 감염미생물학, 의생명공학 또 비슷한 과목을 공부하자면 좀 더 추가된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학과에 대해서 전공 가이드북을 통해서 학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아주 친절하게 진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까지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과를 선택을 할 때 계열별 다 성적에 맞는 학과 가면 좋죠. 그렇지만 성적이 안 돼서 생명과학,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생명과학과를 지원하고 싶지만 성적이 안 될 때는 비슷한 유사학과, 동물자원학과라던가 식물자원학과까지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학생이 좀 더 이렇게 과학을 선택을 많이 했을 경우에는 학과의 폭을 넓혀서 줄기세포재생공학과, 시스템생명공학과 이런 선택도 가능할 수 있다. 또 인문계의 꽃은 경영학과잖아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인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급이 어떻습니까? 아주 높죠. 근데 고려대학교 꼭 가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유사한 학과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니까 바로 생명과학대학의 식품자원경제학과, 예전에 농경제학과였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전망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를 성적에 맞춰 우회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요. 통계학과, 아무래도 경제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라면은 수학에 강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통계학과로 지원해서 통계학과도 빅데이터가 이제 발전이 되면서 통계학과에
그 진로 전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고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고1 학생 학부모님이 얼마나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고1이 되면은 진로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계열이라도 좀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고2가 되면은 자기가 정한 진로에 대해서 구체화, 그래서 그 관련된 서류 준비라던가 그런 내용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3이 되면은 선택과 집중,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수능이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면은 수능 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면 서류 준비가 잘 됐으면 학종의 마무리 준비까지, 그 대학에 맞춰서 면접이 있다면 면접의 준비까지, 이런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입시 자료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제가 아까 가지고 온 그 생활기록부의 이야기, 서울대 생활기록부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입시 결과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분포되어 있는데 그걸 보실 게 아니라 평균 등급을 보셔야겠죠. 네, 경희대학교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저기 어떤가 보니까 4등급 합격했는데 나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예. 요걸 보면 좀 더 확실해지죠. 서울시립대 너무 친절해요. 봐봐. 서울시립대 낮은 등급은 특목고야. 일반고 너는 아니야. 2등급 받아야 돼. 봐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많이 활용하세요. 정말 저도 우리 학생들은 수업 중에 많이 하거든요. 대입 정보 검색 해볼 수 있고요. 성적 넣으면은 성적 분석해서 내가 이 학과에 대학의 학과하고 맞춰서 성적 분석해주고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글 쓰는 거 귀찮다.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119 저기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가면 2025 119가 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 초등학교 때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마 입시 정보의 전과 같은 내용이에요. 네.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산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뿐만 아니라 진학 상담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요. 학생부랑 성적,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오면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요. 저희 선생님들 오늘도 열심히 밴드 상담에 댓글 달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부산 진학 길마중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금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다.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는데 서울 진로진학 정보센터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대학 입학 전형 계획, 시행 계획, 모집 요강 여기 살펴보시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2026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살펴보시고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고려대 최저에서 국영수 사과 과목 구분을 없앴습니다. 네, 그 부분 정정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업을 하다 이거 봤는데요. 삶의 진정한 비극은 강점을 갖지 못한 게 아니라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자기 표현 잘하는 학생들 면접 전형하면 되고요. 수학 강한 학생들 수리 논술 하시면 되고요. 우리 학생들 강점 잘 찾아서 대학 지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